7장 믹서 1강입니다. 믹서는 여러 악기음들의 신호를 받아서 음량 밸런스를 조정하고 믹싱된 신호를 음향 효과기와 앰프를 거쳐서 스피커를 구동시키는 것입니다. 믹서는 악기음들의 레벨 조정, 음색 보정, 음상 정의 조정, 또 악기음들 간의 음량 밸런스 조정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간단한 믹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신호는 항상 왼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출력이 됩니다. 입력에 마이크와 라인 단자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는 셀렉터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먼저 마이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 단자에 마이크를 꼽으면은 신호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L 채널로 출력이 되고 또 하나는 R 채널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 마이크 트림은 마이크의 입력 레벨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48V 팬텀은 만약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스위치를 ON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3밴드 이퀄라이저를 통과합니다. 저음, 중음, 고음 볼륨이 있습니다. 여기 저음, 중음, 고음 이퀄라이저를 통과해서 피크 램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피크 램프가 깜빡이면은 마이크 트림을 조정을 해서 깜빡이지 않도록 레벨을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서트 단자를 통과합니다. 이 단자를 빼버리면 신호가 끊어지고 이 출력 신호를 음향 효과기에 입력시키고 효과기 출력을 통과한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다음에 펜이 중앙에 있으면 L과 R로 똑같은 레벨의 신호가 출력이 됩니다. R로 놓으면은 R로만 출력되고 L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L로 놓으면은 L 쪽으로만 신호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에 프리하고 포스트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프리하고 포스트 단자가 있습니다. 프리는 페이더의 앞이라는 뜻이고 포스트는 페이더의 뒷단이라는 뜻입니다. 신호가 이렇게 흘러서 옥스 아웃으로 나옵니다. 옥스 아웃 단자를 음향 효과기에 연결해서 다시 옥스 리턴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는 L과 R 채널로 믹스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 뮤트 단자하고 솔로 단자가 있습니다. 뮤트 단자를 ON 하면은 이 채널의 신호만 오프가 되고 솔로를 누르면은 이 채널의 신호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믹싱은 여러 악기음들의 음색을 보정하고 전체 악기음들의 음량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악기음들을 믹싱해서 들으면은 어떤 악기음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악기음들을 솔로로 들을 때는 음질이 좋아도 전체 악기음을 동시에 들으면은 음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될 때 각 악기음들의 주파수 대역이 같거나 비슷하면 서로 마스킹되어 어느 악기음이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마스킹 현상은 믹싱할 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장에서 설명한 마스킹 특징입니다. 저음은 고음을 마스킹하기 쉽지만 고음은 저음을 마스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플룻이나 오보이 등의 목관악기 음은 고음이고 음량이 작으므로 트럼펫이나 트럼본과 같이 음량이 크고 저음인 금관악기 음에 마스킹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마스킹하는 음의 레벨이 높을수록 마스킹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세 번째, 두 음의 주파수 대역이 비슷할수록 마스킹하기가 쉽습니다. 믹싱에서 마스킹이란 어느 악기음이 다른 악기음에 의해 마스킹되어 명료하게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스킹은 여러 악기음들의 레벨 차, 또 주파수 대역의 중첩 정도, 시간차 등에 의해서 생깁니다. 각 악기음들의 음량 밸런스를 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악기음들 간에 마스킹이 생기지 않도록 음성을 보정하고 음량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어느 악기음의 특정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가 크면은 이 대역은 다른 악기음을 마스킹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벌음의 5kHz 대역을 이퀄라이저로 부스트하면은 보컬음의 명료도 대역을 마스킹하여 보컬의 가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심벌의 5kHz 대역을 낮추면은 보컬음이 명료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퀄라이저로 음색을 보정할 때는 다른 악기음들과 서로 마스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혼자 노래할 때는 자신의 노래가 잘 들리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노래하면 자신의 노래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명의 목소리의 주파수 대역이 비슷하여 마스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믹싱은 모든 악기음들의 음량 밸런스를 잡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음량이 좀 작으면은 기타 채널의 페이드를 더 올리고 보컬의 음량이 작으면은 보컬 채널의 페이드를 더 올립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모든 악기음들이 최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악기음들이 전부 같은 크기로 들리도록 레벨을 조정해서 믹싱하여 들으면은 모든 악기음들이 같은 크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믹싱한 결과 음악의 음질은 좋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믹싱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악기음들이 다 명료하게 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에서 중심적인 악기음이 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악기음도 있을 것입니다. 중심적인 악기음의 음량을 더 크게 하지 않고 덜 중요한 악기음의 음량을 낮추어 마스킹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킹은 또 반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음의 고역이 너무 강조되어 들리면은 심벌의 음량을 약간 올려서 기타음의 고역을 마스킹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타음의 밝은 음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음색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파티 효과를 이용하여 특정 악기음의 레벨을 올리지 않고 음량을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퀄라이징은 어느 특정 주파수를 부스트하는 것보다 필요 없는 대역을 커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 악기음들이 서로 간섭하여 특정 악기음이 잘 들리지 않으면은 중요한 악기음이 무엇이고 또 덜 중요한 악기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악기음의 주파수 대역을 커트합니다. 이퀄라이저로 어느 악기음의 특정 주파수를 커트하였을 때 그 악기음이 약간 부자연스러워도 전체 음악의 밸런스가 맞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악기음만 듣고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보정하면 안 됩니다. 킥드럼은 저음역 성분뿐 아니라 비교적 높은 주파수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보컬의 명료성 대역이 킥드럼에 의해서 마스킹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컬을 보정하지 않고 킥드럼에서 2kHz에서 4kHz 대역을 약간 커트하면은 보컬의 명료성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마스킹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악기음의 같은 주파수 대역을 부스트하거나 커트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악기음의 EQ를 부스트하여 각각의 음을 따로따로 들으면은 좋은 음질의 음으로 들리더라도 믹싱하여 들으면은 서로 악기음이 마스킹되어 좋은 음질의 음악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악기음들의 주파수 대역은 100에서 5000Hz 대역에서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악기음을 전부 믹싱하면 특정 대역에서 중첩된 에너지가 너무 많아져서 시끄러운 음악이 되고 또 각각의 악기음들이 서로 마스킹하여 명료성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와 기타가 연주할 때 중첩 대역이 많으면 믹싱한 음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베이스 기타의 고음을 로우로프하고 피아노의 저음을 로우로프시켜 중첩 주파수 대역을 줄이면은 각각의 악기음들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들리게 됩니다. 이때 주파수 대역을 커트한 악기음을 솔로로 들으면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믹싱된 음은 각 악기음이 명료하게 잘 들리고 밸런스도 잘 맞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이 베이스, 키보드, 기타가 있을 때 중첩 대역이 많습니다. 중첩 대역이 최소화 되도록 각 악기음을 컷오프하면은 톤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음악 전체를 이해하고 각 악기음을 어느 정도 분할할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 중첩시킬 것인지 또 어느 부분에서 중첩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스네어 드럼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5kHz를 4dB 부스트합니다. 그리고 심벌의 고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5kHz를 2dB 부스트하고 또 보컬 조금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서 5kHz를 3dB 부스트하였다고 가정합니다. 각 채널에서 5kHz를 미소하게 부스트하였지만은 음악 전체로 보면 5kHz가 9dB 부스트한 결과가 됩니다. 이 결과 스펙트럼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고 시끄러운 음악이 됩니다. 믹싱한 음악은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합니다. 즉 저음, 중음, 고음이 같은 크기로 들려야 합니다. 만약 중음이 너무 강하거나 고음이 강하게 들리면은 듣기 편안한 음악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악기음을 이퀄라이징 할 때 같은 주파수 역을 부스트하거나 커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각 악기음을 이퀄라이저로 보정하는 경우에 그 악기음 하나만 대상으로 보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악기음이 서로 마스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피킹 주파수를 서로 다르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보상 EQ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악기의 특정 주파수 대역을 부스트하면 다른 악기는 그 주파수 대역을 커트하는 것입니다. 드럼과 기타가 했을 때 부스트한 주파수는 기타에서는 컷하고 드럼에서 컷한 것은 기타에서 부스트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를 더하면은 평탄한 주파수 특성이 됩니다. 자, 베이스 기타하고 기타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하나 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한 거고 보상 EQing 한 겁니다. 기타의 고음이 아주 잘 들리는 것이 베이스하고 믹싱을 하면은 고음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 EQing 방법으로 250Hz를 베이스 컷을 하고 기타는 부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주파수 대역을 부스트하고 커트할 때 커트하는 방법을 보상 EQing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악기음을 이퀄라이징하여 음질을 보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악기음들을 동시에 들어보지 않으면은 마스킹되는 정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은 이퀄라이저는 각 악기음의 음질을 보정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의 전체 주파수 밸런스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킥드럼과 베이스를 동시에 연주할 때 킥드럼은 어떻게 빠르고 베이스는 어떻게 느림으로 첫 부분이 마스킹 될 수 있습니다. 또 보컬에 잔향을 부과하면은 보컬이 마스킹되어 가사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향기에 프리딜레이를 걸어서 마스킹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